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청자 사연 공포썰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사연은 3가지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 시청자 오린님의 사연이고요. 제목은 어느 동네나 꼭 있던 호랑이 할머니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저는 현재 부모님 댁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목한 집안도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님께서는 항상 저와 잘 지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생각이 어렸을 적엔 부모님과 친구처럼 잘 지내는 아이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인이 되고 머리가 크면서 저희 부모님의 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에게 애정을 표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서툴까 싶은 그런 고민도 해소가 됐고요. 이야기의 주제는 저희 외가 쪽 사정이 되겠습니다. 친가 쪽도 만만치 않지만 외가 쪽은 정말 기구하거든요. 지금부터 저희 어머니와 두 삼촌들 그리고 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외가 쪽은 3남매로 첫째가 큰 삼촌, 둘째가 저희 엄마, 그리고 셋째가 막내 삼촌입니다. 당시 저희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동네에서 유명한 땅 부잣집 아들이셨고 키도 훤칠한 데다가 잘생긴 데다가 꽤 높은 공무원이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저녁반 수업을 들으면서 잘하셨다고 해요. 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셨고 추후에 저희 할아버지를 알게 된 뒤로 4년제 대학을 나왔다고 거짓말까지 쳐서 결혼을 성사시켰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평소에도 어떤 걸 이룰 수만 있다면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런 분이십니다. 약간 불속성의 사람이에요. 물론 좋은 뜻으로 말한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도 버스카드 잔액이 부족할 때는 일단 버스에 타버리고 기사님께 돈 없다 배째라식이고요. 근데 할머니는 오히려 이런 자신의 성격을 당당하다고 여기면서 스스로 상당히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이런 성격은 결국 가족의 분열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아주 옛날부터 동네에서 유명하셨습니다. 골목에서 누가 쩌렁쩌렁 소리 지르는 게 들리면 다들 또 할머니겠거니 할 정도였어요. 꽤 부유한 가정이었는데도 단 한 번도 할머니를 통해 선을 보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불같은 할머니랑 사돈을 맺기 싫은 거죠. 한 번은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밑에서 나옵니다. 일단 저희 큰삼촌은 어릴 때부터 그림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연필 한 자루만 쥐어주면 어지간한 만화가들보다 그림의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하셨고 무엇보다도 그림을 너무 잘 그리셨으니까요. 그러나 할머니께서는 첫째 아들이 직접 만든 만화책과 스케치북을 빈번히 눈앞에서 불로 태우고 미술대에 가고 싶어 했던 삼촌의 입시에 회방을 늘어놓기 일쑤였고 억지로 방에 가둬놓고 공무원을 준비하게 했어요. 할머니는 방구석에서 홀로 그림을 그리고 만화를 만드는 큰삼촌을 진심으로 부끄러워했거든요. 시간은 5년, 6년이 지났고 당연히 결과는 안 좋았어요. 그렇게 큰삼촌은 결국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삼촌은 삶의 의지를 완벽히 잃었고 할아버지는 그런 삼촌을 한심해했지만 오히려 할머니는 당당했어요. 남자가 그림이나 그리고 앉아있는다는 것보단 이게 100배 낫다고 했죠. 그렇게 언젠가부터 삼촌은 집 밖을 전혀 나가지 않게 됐고 2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벌써 머리의 반 이상이 흰머리로 뒤덮이게 됐어요. 그렇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고 직업도 없어서 가정을 꾸릴 형편이 안 되는 삼촌이 혼기가 찼다면서 할머니 홀로 신부감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자기 딸을 할머니에게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죠. 또한 슬픈 이야기지만 아무도 삼촌을 남편감으로 적합하다고 보는 여성도 없었고요. 결국 할머니는 국제결혼을 알아봐서 본 적도 없는 외국인 여성과 삼촌을 억지로 결혼시켰어요. 돈은 누가 벌어왔냐고요? 놀랍게도 그 외국인 여성은 할머니에게 조건을 받고 시집을 왔답니다. 일은 절대 시키지 않고 정말 편하게 한국에서 생활하게 해주겠다고 할머니가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였어요. 그만큼 할머니는 큰삼촌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한 채 오직 장남의 결혼만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인즉슨 삼촌도 그 여성분도 일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나이가 90살이 넘은 할아버지에게 노후 자금과 용돈을 빼와서 그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삼촌은 이런 어린 나이에 의지가 완전히 꺾여버린 이유로 운전면허 하나조차 따는 걸 두려워하셨고 그 누구도 삼촌을 고용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께서 억지로 일자리라도 하나 알아오면 한 달만 하다가 그만뒀어요. 이렇게 할머니는 저희 큰삼촌을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로 만들어놨어요. 현재 할머니는 큰삼촌 가족에게 용돈을 주느라 돈이 없어서 저희 어머니께 매달 돈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백화점 외제 화장품만 고집하시고요. 반면에 저희 작은 삼촌은 큰 삼촌과는 달랐어요. 작은 삼촌은 어릴 때부터 상당히 총명하셨어요. 큰 삼촌과 달리 공부에 재능이 있었고 얼굴도 귀엽고 할아버지를 닮아 훤칠하셔서 할머니가 너무 예뻐하셨어요. 작은 삼촌도 어릴 때는 할머니랑 사이가 좋았죠. 삼촌은 그렇게 탄탄대로로 의대에 합격을 했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우리 집안에 이제 의사가 있다면서 너무 좋아하셨죠.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작은 삼촌은 의대에 입학하고 나서 과에 있는 여자랑 CC를 했어요. 그리고 프로포즈를 한 뒤에 할머니께 여자친구분을 데려갔죠. 그러나 할머니께서는 그 여성분을 상당히 못마땅해 하셨어요. 할머니는 자기 막내 아들의 뒤를 봐주고 그냥 내조만 하는 그런 여자를 원하셨거든요. 직업도 좀 참한 공무원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할머니는 이 결혼을 완강히 반대하셨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은 할머니에게는 통하지가 않았어요. 결국 상견례까지는 갔지만 할머니의 성격을 감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작은 삼촌의 여자친구분은 삼촌에게 결국 이별 통보를 하게 된 거죠. 제가 알기론 할머니한테서 상당히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여성분이 삼촌에게는 찐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아주 크게 낙담을 하셨죠. 차라리 본인이 잘못해서 받은 이별 통보면 몰라도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던 어머니 때문에 결혼을 결심케 한 여자를 놓치게 된 거라서, 그래서 그런지 삼촌은 오랫동안 연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년 뒤 할머니께서 갑자기 자기가 아는 사람의 딸을 작은 삼촌에게 소개시켜줬어요. 직업도 초등학교 선생님인데다가 정말 상당한 미모를 지니셨죠. 삼촌은 그 여성분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했어요. 너무 예뻐서요. 그런데 저희 엄마, 그러니까 작은 삼촌의 누나는 그걸 미심쩍게 여겼어요. 할머니한테 선을 보겠다는 여자가 여태까지는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이렇게 단박에 선자리가 들어오고 성사가 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엄마는 삼촌에게 얼굴만 예쁘다고 좋아하지 말고 뭐하는 사람인지 더 알아보라, 그렇게 충고를 했지만 삼촌은 이미 그 여성분의 미모 때문에 삶의 의지를 다지고 있었죠. 그렇게 둘은 무사히 결혼을 했지만 그 뒤가 문제였죠.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일단 나이를 속였고 심지어 이미 결혼을 한번 했던 걸 숨기고 의사인 삼촌에게 접근을 했던 겁니다. 저는 여기서 소름이 돋았던 게 저희 할머니도 똑같은 방식으로 거짓말을 치고 할아버지께 접근을 해서 그렇게 결혼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 미모의 여성분은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삼촌에게 빌었죠. 그 소식을 알게 된 할머니는 중매를 섰던 사람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다그쳤지만 이미 둘은 결혼이 성사가 됐고 아이까지 생겼던 때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정상인이라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작은 삼촌은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걸 알았을 때도 할머니를 원망하진 않았어요. 며칠 뒤에 어떤 전화를 받기 전까진 말이죠. 통화를 받은 삼촌은 얼이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전화한 사람은 삼촌의 첫 결혼 상대였던 오래전 대학교 CC를 만났던 여자였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너네 할머니가 나를 찾아왔었는데 사람들도 많은 그런 공공장소에서 갑자기 내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너랑 다시 결혼을 해달라고 그렇게 괴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미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도 제발 내 아들과 결혼을 해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아주 울고불고 생떼를 부렸어.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삼촌은 이 얘기를 듣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치욕감을 느끼게 됐고 그 일을 계기로 할머니를 포함한 가족과의 연을 아예 끊으셨어요. 그렇게 할머니는 작은 삼촌의 딸이 크는 걸 단 한순간도 볼 수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의사 아들 뒀다고 동네에서 그리도 유세를 떨더니 아니 큰아들은 어디 뭐 정신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집은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소문이었죠. 동네에서 가장 시끄럽기로 유명했던 할머니의 이야기는 골목골목을 넘어 이 집 저 집을 넘나들었어요.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절대 할머니를 위로하지 않았죠. 왜냐면 할머니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웃에게 피해까지 입히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당시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나이가 들어서 거동조차 어려웠던 그런 할머니에게 고함을 지르곤 했어요. 엄마는
이제 와서 우리한테 뭘 바라는 거냐고, 제발 좀 가만히 있어주면 안 되냐고. 우리 가족이 분열하게 된 거는 물론 아빠가 방관한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다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이런 말을 했죠. 그러나 할머니는 언제나 같이 힘겨운 목소리로 같은 말만 반복하셨어요. 난 그저 내 최선을 다했어. 단순 미안하다, 그 사과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 했던 자식들을 외면하고 도통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그저 같은 말만 반복하셨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였는데, 와, 오리님의 사연이었는데 진짜 이거 읽으면서도 와, 속에서 천불이 날 뻔했습니다. 진짜 거의 뭐 고구마 3,000개 먹은 것 같아요. 진짜로 사소한 행동거지 하나, 그리고 말 한마디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장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철이 없던 시절에는 부모님한테 말을 되게 싸가지 없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되게 이기적이게 행동하고 그렇게 사회성이 없던 시절이 좀 있었는데, 그때가 제일 불행했던 것 같아요.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하고 집에서 게임하고 편하게 놀았을 때보다 지금 좀 일이 힘들고 되게 바쁘고 넷플릭스 볼 시간도 없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한테 좀 말을 최대한 예쁘게 하려고 하고 먼저 사과하려고 하고 이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한테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게 없어 보여도 결국에는 이게 제가 행복을 얻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나서 삶이 좀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으로 카르마, 이 업보라는 걸 믿고 있어요. 내가 뱉었던 띠꺼운 말들, 그런 거 결국에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느낌으로 다시 나한테 되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이번 이야기에서도 정말 진짜 이 할머니가 안타깝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자, 아무튼 글을 되게 잘 써주신 오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은 이멀전 씨님의 사연입니다. 제목은 담배나 돈 안 필요해요? 입니다. 별로 듣고 보면 무서운 얘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큰 공포였던 일이라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보해봅니다. 카페 닉네임이 이멀전씨라서 이멀전씨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가워요. 시작할게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친구와 늦은 시간까지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에 한 오전 12시쯤에 귀가를 하게 됐습니다. 친구랑 저희 집까지의 거리는 멀어서 약 30분 정도 되는 거리였고, 당시에 저는 문자 요금, 알이 없어가지고 친구한테 전화해달라고 하면서 문자를 하면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초등학교 후문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후문이다 보니까 엄청 어둡고 사람도 없고 조금 무서워서 얼른 전화해달라고 재촉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학생 이러는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아닌 줄 알고 그냥 무시하고 걸어갔는데 저기요 학생, 또 이런 소리가 들려서 그때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일단 주변이 되게 어두웠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얼굴까지는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똥배가 정말 많이 나온 아저씨가 말을 걸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워가지고 네?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 아저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혹시 담배나 돈 같은 거 안 필요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너무 무섭고 두려웠지만 최대한 강한 척,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안 필요한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뒤를 돌아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아저씨가 안 보이는 코너를 돌았을 때 진짜 10분 거리를 5분 만에 뛰어갔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성범죄자 알림이라는 어플을 알게 되어서 혹시나 싶은 마음에 찾아봤는데 얼굴은 너무 무서워서 못 봤지만 비슷한 체형의 남자의 사진이 있는 걸 봤습니다. 또 인터넷을 찾아보니 저에게 조건 만남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니면 만약에 담배 같은 거를 구매를 했으면은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그 담배에다가 약성분을 주입해서 담배를 한번 피면은 확 잠에 빠지게 하는 그런 약성분이 들어있진 않았을까, 이런 상상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경험이어서 보내봅니다. 최근에 알게 됐는데 공포 좋아하고 매일 틀어놓고 자는 저에게 단비 같은 채널인 것 같아요. 항상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자, 요번 사연은 진짜로 진짜 어렸을 때는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웬 그 아저씨들을 보면은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연인 것 같아요. 소중한 사연 보내주신 우리 이멀전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사연, 연우초님의 사연이고요. 제목은 흑인 귀신입니다. 여러분들 흑인 귀신 하면은 어떻게 생겼을 것 같나요? 자, 요번 사연은 진짜 흑인 귀신이 실제로 있다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모습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애청자 연우초입니다. 제가 호주 워홀 중인데 여기에 일하면서 겪은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신 이야기예요. 저도 사실 작은 채널을 운영 중이라서 제 채널에서 풀었던 썰입니다. 제가 올렸지만 제보를 또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채널 성격이 이런지라 많은 분들께 제 이야기가 닿지 않더라고요. 전 제가 직접 겪어서 그런가 너무 무서웠는데 많은 분들께서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마냥 제 이야기도 정프님을 통해서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제보를 드립니다. 제가 호주에 면화솜을 가공하는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솜을 다루는 곳이라서 먼지가 굉장히 많았었죠. 특히 먼지가 가장 많은 곳이 지하였어요. 하루에 2번씩 청소를 하는데도 청소를 할 때마다 진짜 먼지가 가득했었어요. 아무튼 그때 저는 야간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근무 인원수가 모자라서 진짜 딱 2명만 청소 업무를 하게 된 거죠. 그때 같이 일했던 친구가 흑인이었어요. 물론 걔랑 친하게 지냈죠. 안 그래도 또래기도 했고 포지션도 겹쳤고 그랬으니까요. 일하다가 얘기를 종종 했는데 그 흑인 친구는 자기가 천식이 있어서 회사에 좀 양해를 받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힘들긴 해도 이 일을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주에 200만원씩 벌었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지하 청소를 둘이 나눠서 같이 하게 됐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제안을 하나 했어요. 친구야, 그러지 말고 네가 지하실 밖에서 일을 할래? 나 혼자서 지하실 안을 들어갈게. 이렇게요. 걔는 바로 좋다고 했죠. 지하실 청소는 천식이 있는 그 친구한테는 너무나도 안 좋았으니까요. 근데 사실 그 지하실은 진짜 어두운 곳이었어요. 특히 야간 근무할 때는 뭔가 더 으슥한 느낌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제가 지하실 청소를 혼자 하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진짜 겁이 없어요. 무서운 마음보단 그냥 혼자서 있을 수 있다는 게 더 끌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청소를 하기로 한 날이 왔어요. 저는 쉬는 시간 15분을 마치고 지하 청소를 할 준비를 했어요. 그 지하실을 가려면 진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고글에다가 마스크도 쓰고 두건 같은 것도 머리에 뒤집어 써서 무지막지한 먼지를 대비를 해야만 해요. 그래서 지상을 청소하는 그 흑인 친구보다 지하를 청소하는 제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서 먼저 일찍 나와서 분주하게 장비를 끼고 있었어요. 딱히 뭐 언지를 안 해도 지상층 청소를 알아서 잘 하겠지 싶어가지고 그냥 말없이 저 혼자 지하로 내려가게 된 거죠. 사실 지상은 진짜 정신이 없어요. 사무실 직원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정신이 엄청 없는데 지하는요,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부터 빛을 보기가 힘들고요, 사람들도 한 명도 없고 그리고 CCTV도 없어요. 내려갈 때 울리는 소리는 시끄럽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뭔가 적막하게 느껴져요. 그래도 혼자서 편하게 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약간은 들뜬 마음을 가지고 지하 계단을 터벅터벅 내려갔어요. 계단을 내려오게 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계단의 오른쪽 문이에요. 그 문은 사실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라기보다는 그냥 공허하게 뻥 뚫린 통로였죠. 그리고 그 통로 안에는 어두운 방이 있는데 딱히 용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청소도 안 하는 곳이라서 아무도 들어갈 일이 없는 그런 곳이었죠. 근데 제가 주변시로 뭐를 본 건지 아니면 소리를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왠지 그 통로 안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방 안에 누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 안을 들여다봤는데 지상 청소를 하러 간 그 흑인 친구가 뜬금없이 그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지? 오늘부터 여기 청소 내가 하기로 했는데 내가 아까 한 말을 까먹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지하실 청소는 좀 급하게 해야지 시간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에 빨리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는 그냥 제 할 일을 했던 거죠. 근데 청소를 하는 도중에 들었던 생각이, 만약에 그 친구가 착각을 하고 지하실 청소를 하러 온 거라면은 둘이 청소를 하다가 결국 한 곳에서 마주쳐야지 정상인 건데 도통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봤던 그 방으로 다시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때는 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이 꼬일까봐 일단 그 친구를 찾으러 지상으로 가봤어요. 지상에 갔더니
그 친구는 거기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 거기 지하에 있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는 금시초문이라는 듯이 아니? 오늘부터 네가 지하 청소한다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아까 그 방에서 뭐 전화를 한다든지 딴짓을 했나 보다, 그냥 내가 착각을 했나 보다 하고 대화를 마무리 짓고 다시 지하로 내려갔죠. 근데 시간이 좀 지체돼서 제가 남은 청소를 엄청 급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청소가 빨리 끝나버려서 쉬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시간도 좀 남았겠다, 혼자 핸드폰을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마땅한 장소를 찾고 있었죠. 근데 문득 그 친구가 있던 그 방이 생각이 난 거예요. 거기라면은 좀 감시망을 피해서 핸드폰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싶겠더라고요. 그렇게 핸드폰을 할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그 방 앞까지 갔는데 또 그 방 안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아까 봤던 흑인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는 쟤가 왜 저기 있지? 쟤 또 뺀질거리는 거 아니야? 싶어가지고 그냥 뭐 하고 있나 보려고 제가 가까이 다가갔어요. 근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사람이 뭔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일단은 코가 벽에 닿을 것처럼 벽에다가 얼굴을 바짝 대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때 바로 도망가지 않았나 후회가 되기도 하지만, 그때는 얘가 왜 이러고 있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만한 상황인가? 이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일단 제 친구였으니까요. 근데 아무튼 가까이 다가가는데 그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게 그 친구의 손바닥이었어요. 보통 사람을 쳐다볼 때 상대방의 손바닥을 먼저 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는 손바닥을 먼저 보게 됐고, 제가 그 손바닥을 먼저 쳐다본 이유는 그 손바닥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차렸던 거죠. 흑인은 원래 손등은 까맣고 손바닥은 하얘요. 근데 제가 그날 본 흑인의 손등이랑 손바닥은 전부 다 까맸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본 순간 어라? 이상하다. 이것도 아니고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진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확 들면서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일단 사람이 겁에 질리니까 몸이 얼어붙어가지고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심지어 그런 지하에서는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 사람인지 뭔지도 모르겠는 게 당장 내 눈앞에 있고, 이거는 진짜 내가 발을 먼저 떼야지 끝나는 문제다 싶어가지고 진짜 안 떨어지는 발걸음을 간신히 옮겼어요. 그렇게 첫 발걸음을 간신히 떼니까 그제서야 몸이 움직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숨죽이면서 조심스럽게 가는데 갑자기 뒤통수부터 소름이 쫙 끼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냅다 뛰어가지고 우당탕탕 거리면서 올라갔어요. 다행히도 지상에는 사람이 많았어서 사람들을 보자마자 조금씩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진정을 좀 하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식당에 갔는데 제 친구가 있어서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흑인 친구는 맹세컨대 나는 오늘 단 한 번도 지하에 내려간 적이 없어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다른 친구가 그럼 내가 그 시간에 거기에 들어간 다른 사람이 있나 물어봐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결국에 다 물어본 결과 그 시간엔 지하에 간 사람은 저 말고는 아무도 없었대요. 제가 본 게 헛것이었을까 싶어요. 솔직히 너무 생생하게 봤던 거라서 아직도 그게 믿겨지질 않아요. 만약에 제가 본 게 헛것이 맞다면 제 인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귀신일 수도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연겔 괴담도 읽어주세요. 개인적으로는 해연겔 괴담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네이트판이랑 비슷해서 저작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였는데 사실 흑인 귀신이라는 말이 사실상 거의 없는 단어나 마찬가지잖아요. 흑인 귀신을 봤다는 사람은 사실상 뭐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애초에 귀신도 안 믿는 저는 당연히 흑인 귀신은 더더욱 없을 거다, 이런 거는 존재하지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요번 얘기 중에서 이 손바닥 얘기, 이거는 와 진짜 이거는 제가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연우초님 사연이었고요. 사연 보내주신 연우초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괴담 마무리했는데 또 긴장을 풀어주는 잡담을 하는 시간이 왔죠. 그래서 어떤 잡담을 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댓글을 읽어드리는 게 좀 나을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최근에 달렸던 인기 댓글 몇 개랑 좀 무작위로 댓글 몇 개를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답할 수 있는 건 대답하고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첫 번째 댓글 욤님이고요. 여러분 사연 제법 빨리 해주세요. 저 현기증 납니다 이러는데
이런 댓글 되게 좋아요. 사연 제보가 그냥 무한대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현기증 날 뻔했어요. 다음 진심의 선플러님,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누구한테 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뚜껑뚜껑님, 몸 건강보다 영상이 우선입니다. 매일 3개씩은 올려주세요.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이런 댓글 보면 항상 낚입니다. 저는 진짜 제 건강 걱정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아무튼 영상도 중요하죠. 최대한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더독님, 존나를 안 하면 말을 못하나 매 영상마다 존나가 빠지질 않네 이러는데 이거는 제가 욕설을 쓰고 싶어서 쓴다라기보다는 그 글에 원작자가 그 단어를 적어놨기 때문에 그냥 읽은 거예요. 근데 지금에서 드는 생각이 차라리 그거를 좀 특정 단어를 스킵하고 읽으면은 그래도 들으시는 분들 정신건강에 이롭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형님. 자, 그리고 다음 JO8451님, 글에 덧붙이지 말고 그대로 읽는 게 더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러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글을 읽다가 이거 좀 어색한 문장 같은데 싶으면은 좀 뒤바꿔 가지고 읽을 때가 있는데 거기에서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그걸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글을 가지고 올 때 수정을 잘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런 피드백 진짜 좋아요. 제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있으면 그것도 상당히 답답한 거거든요. 아무튼 다음, 자, 모르는 게 산책님, 떴다네 아기 전설의 고향, 떴다네 아기 심야 괴담에 이러시는데 저는 이게 되게 웃겼던 게 이 프로필 사진 때문에 살짝 웃겼어요. 너무 뜬금없어가지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강아지 푸사하신 일본어님인데 읍방 Q&A 언제 한번 해주세요 이러시는데 Q&A는 제가 생각지도 못했네요. 이거를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짬이 되나요? 그건 제가 그 감과 타이밍을 잘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만약에 한다면은 구독자가 몇 명일 때 해야지 좀 국룰인지 그거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 번씩 게시물을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좀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Q&A를 주기적으로 쭉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머릿속에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댓글도 감사하고요. 다음 문93님, 어딘가 박정민이다 요 댓글에도 이제 좋아요가 27개나 달렸는데 근데 제가 이 누구 닮았다는 소리를 살면서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서야 이제 닮은 꼴이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솔직히 처음에 박정민을 닮았다라는 말을 듣고서는 에이 안 닮았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박정민을 닮았다 하니까 뭔가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그런가? 진짜 닮았나? 이러면서 약간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 그냥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덕담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아리 캣님, 가둬놓고 하루에 3개씩 업로드. 그리고 서현님, 납치해서 무서운 이야기만 해달라 하고 싶다 이러시는데 가둬놓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데 되게 이런 격한 말씀에 제 기분도 격하게 좋네요. 아주 네. 다음 폭삭 상해수다님, 연기 너무 잘해서 공포인데 자꾸 웃게 됨. 그거 제가 노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연기를 뭐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는데 저는 살면서 연기 같은 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요거를 할 때 좀 스트레스를 원 없이 한번 여기다가 풀어보자. 내가 진짜 회사에서 받은 거를 다 여기다가 모조리 풀어가지고 이 감정을 한번 토해내보자 이런 생각에 조금 오버를 떨면서 했던 적이 되게 많거든요. 제 초반 영상을 보면은. 아무튼 간에 칭찬을 해주시니까 저는 제가 잘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민준님, 돌비의 뒤를 이을 레전드 공포 라디오 등장이다. 저는 여기서 밝힙니다. 저는 한 4년 내지 5년 정도 된 귀족입니다. 원래 공포라는 장르가 굉장히 싫었었고 공포영화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아했는데 돌비님 덕분에 이 공포라는 장르에 제가 입덕을 하게 됐고 귀신 이야기 같이 보는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귀족 일원 중에 하나라고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귀족이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다음 햇님, 물 들어올 때 무리해서 노 저어주세요 이러시는데 진짜 제가 무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진짜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좀 다른 일도 붙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제가 바짝 해놓지 않으면은 솔직히 다 떠나가는 게 유튜브 판인 거를 좀
알기 때문에 좀 요때만큼이라도 좀 열심히 더 투자해서 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뭐 물 들어올 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 스트레스나 어떤 그런 성취욕을 이제 만들려면은 저는 이거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조회수 뭐 2, 300밖에 안 나왔었어도 저는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계속 할 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하되 조급한 마음은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더 읽고 싶은 댓글이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나머지 댓글은 못 읽을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녹화한 지가 2시간이 지났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멤버십 가입자분들 읽어드려야겠죠. 자, 해남 꿀고구마님, 눈윤님, 주현이님, 냐옹냥냥님, 뽀야미 공둥이님, 아는게 힝이다 어깨일봉님, 우쭈쭈님, 청이님, 윤진님, 이응이응님, 040009 AM님, 은우님, 채콩님, 오늘의 지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님, 보아리캣님, 그리고 채원님, 바람님까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바로 다음 영상 찍으러 이동을 하겠습니다. 안녕.